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0년 그때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입니다. 전 세계 부동산의 절반을 일본이 사들일 수 있다고 했던 그 시절,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록펠러 센터까지 사들이며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 그 시대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 한 사람이 버는 돈의 4분의 1도 못 벌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직도 선진국 문턱에서 허덕이며 언제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꿈만 꾸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3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2025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완전히 제쳤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추월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전 세계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대역전극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1990년 일본은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무려 25,809달러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험을 떨치고 있었죠. 당시 미국조차 일본의 경제력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토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전자제품과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 이상을 일본이 만들어냈죠. 정밀기기, 광학기기까지 일본 제품이 아니면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재팬에즈 넘버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을 인정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고작 6,848달러였습니다. 일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물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흥국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려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일본 엔화가 너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일본 제품들은 모두 고급품이었고 한국 제품은 아직 품질에서 많이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언제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질문만 던지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 놀라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대단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부모들도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교육열이 바로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 현대, 대우, LG 같은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업들의 하청업체 수준이었지만 우리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선진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정리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들도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나라를 구하려는 일치된 의지를 보여줬죠. 바로 이때부터 세계가 KOREAINC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치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품질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저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죠. 바로 이것이 한강의 기적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1980년대 후반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은 무려 30년 넘게 계속됐죠.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고령화였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고령자들은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는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혁신 동력의 상실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도 테슬라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때도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일본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느렸어요. 젊은 아이디어보다는 연공 서열을 중시하다 보니 창의적인 발상이나 과감한 도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삼성에게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고 현대차에게는 자동차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했죠. 세계 언론들도 일본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에 갇혔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2025년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7,6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33,956달러에 그쳤죠. 무려 3,718달러 차이로 우리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1990년에 우리가 6,848달러일 때 일본은 25,809달러였어요. 그 격차가 거의 19,000달러였는데 35년 만에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런 일이 세계 경제사에서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특히 놀라운 건 우리의 성장 속도입니다.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 국민 소득은 약 5.5배 증가했어요. 반면 일본은 1.3배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는지 알 수 있죠. 이 추월은 단순한 숫자상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그 지배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넘어선 것이거든요. 더욱이 일본이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의 이런 성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뤄낸 역사적 대업적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일본 추월 소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먼저 우리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을 경제적으로 이겼다니 정말 놀랍다.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어요.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것은 진정한 대승리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보여준 경제 발전 모델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일본을 살짝 비꼬는 댓글들도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직 애니메이션만 이기고 있다. 일본은 언제까지 과거 영광에만 머물 건가? 같은 댓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근면성에 놀라워하는 반응이 인상적이에요. 한국인들,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일한다. 직업윤리가 놀랍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성취욕은 정말 대단하다는 댓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반응도 흥미로워요.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배워야겠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는 통계의 함정일 수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일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내부의 목소리도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성찰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30년 침체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한 결과다라며 자성하는 의견들이 일본 인터넷 곳곳에서 보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추월은 당연한 결과다.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했지만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기업인은 한국 기업들의 스피드와 과감함을 배워야 한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기도 했죠. 놀랍게도 한국을 인정하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앞서도 괜찮다. 노력한 결과니까 이웃나라가 잘 되는 건 일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성숙한 댓글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부속국일 뿐이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폄하하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일본인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일본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반응도 다릅니다.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 문화나 기술력을 인정한다. K-파프,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는데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여요. 반면 기성세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일본 사회도 우리의 성취 앞에서 갈라진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1인당 소득에서 일본을 앞선 것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분야를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아니라 미국, 중국과 경쟁하는 수준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어떤가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우리 배터리를 찾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K-컬처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죠. BTS, 블랙핑크 같은 K-파프 스타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조선업도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친환경 선박,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37,674달러는 세계 평균의 270%에 해당합니다. 이제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거죠. UN 개발 계획이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에서도 우리는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 수준, 의료 서비스, 사회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추격자 한국이 아니라 선도국 한국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35년 전 1990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일본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경제력에서, 기술력에서, 문화 영향력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때 누가 35년 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2025년 우리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경제적 추월을 이뤄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역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역전이며 인간 의지의 승리입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가를 들어보세요. 이제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아시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한국 모델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이 놀라운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과 부모님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 교육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IMF 위기도, 글로벌 금융 위기도, 코로나19도 우리를 꺾을 수 없었어요. 역사는 정말 노력하는 나라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35년 전, 일본의 뒤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